NIB 초대석입니다. 최근 인천 시립박물관장이 새롭게 취임했습니다. 인천의 저명한 향토사학자인 조우성 관장인데요. 오늘은 조우성 관장을 모시고 시립박물관과 인천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조 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박물관장으로 취임하신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네. 근데 인천 시립박물관은 태동 때부터 다른 박물관과는 다르다라고 말씀을 들었는데 어떤 부분이 다릅니까? 인천은 그 박물관과 인연이 매우 깊은 도시입니다. 인천 출신으로서 우리나라 미술사학의 태두이셨던 그 우현 고유섭 선생님이 일찍이 미술사학 또는 박물관학에 눈을 돌리셔가지고 앞서 길을 개척해 주셨고, 또 일제강점기 때에 원래는 법학도이셨는데 일본에 유학을 가셔가지고 미술과 그 고고학, 박물학에 심취하신 성남 이경성 선생님이 역시 또 이 우현 선생님을 이렇게 존경하고 흠모한 나머지 서신을 서로 이렇게 주고 받으셨대요. 그랬는데 그때에 우현 선생님이 조선에는 더 많은 박물관이 필요하다고 성남 선생님께 이제 말씀을 하셨고, 그 말씀의 감화를 받아서 이 성남 선생님이 광복이 되자마자 이제 이 시립박물관을 이렇게 이제 만드시게 됐는데, 1940년대에 우현 선생님은 우리나라에서도 유명한 박물관 가운데 하나가 개성박물관인데 거기에 관장을 지내시면서 우리 미술사학의 원류가 되는 아주 그 빛나는 논문들을 많이 발표하셨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박물학에 말하자면 선구가 되시는 분도 인천분이고, 또 인천시립박물관이 우리나라 박물관으로서는 최초의 공립박물관입니다. 그걸 또 만드신 분도 또 인천분이고, 그래서 인천은 이 우리나라 박물학에 있어서 그 최초가 되고 선구가 되는 그런 그 자랑스러운 전통과 역사를 가지고 있는 도시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관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아주 남다른 의미가 있고. 네, 그렇죠. 그럼 그 박물관 그 장소가 그 당시에는 어디였었나요? 지금은 이제 옥년동 상륙작전 기념관 옆에에 인천시립 박물관이 있습니다만은 원래는 광복 직후에 메가다동상짜리 있죠 지금. 거기가 옛날에는 이 독일계 무역 상사인 세창양행이라는 데가 있었는데 그 사택이에요 거기가. 근데 그 사택이 또한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식 건물입니다. 그래서 한국 건축사에서도 유명한 건물이었는데, 거기에다가 이제 그 향토관이라는 걸 꾸며가지고, 향토관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것을 이제 개보수해서, 이 나중에 인천시립박물관을 개설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맨 먼저는 이제 그 세창양의 사택에서 출발해가지고, 이것이 6.25 전쟁 때 인천 상륙작전이 벌어졌던 그 9월 15일 날 정오에 함포 사격을 맞아서 그 건물이 그만 소실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그 밑에 왜 지금 재물포 우락부라고 있죠. 그로 옮겼다가 후에 나중에 이제 지금의 옥년동 청사로 이렇게 이전하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그런 역사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군요. 그리고 개관 당시에는 유물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그런 부분도 좀 궁금합니다. 사실 그 성남 선생님의 어떻든 박물관을 설립한 데는 의지가 또렷했고, 또 거기에 대해서 이제 미 군정 당시인데 거기에 군정청 관이나 또 지금의 교육부죠. 에서 전부 다 이렇게 호응을 했었지만은 실상 유물이라는 것이 이렇게 딱이 준비된 거는 아니었었죠. 그래서 과거 일본인들이 그 세창양행 사택 자리에다 마련했던 향토관에 일부 있었던 유물과, 그리고 그 일본인들이 왜 이제
1945년 8월 15일 이후에 귀국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네. 그때에 뭐 문화재를 들고 나가는 경우도 있었어요. 네. 그랬는데 미 군정청에서는 룩색 하나만을 들고 나갈 수 있다. 그러니까 제한을 했고요. 제한했죠. 그러니까 이제 문화재 뭐 청자나 백자나 무슨 서화류나 이런 것을 가지고 나갈 수가 없죠. 그래서 그것을 전부 다 압류해 가지고 보관을 하고 있었었고, 네. 그다음에 또 지역에 그 장정구 선생이라고 유지가 계셨는데 뭐 이런 그 지역 유지 몇 분이 이제 기증해 주신 유물, 그다음에 국립박물관에서 한 19점, 또 민속박물관에서 한 60점. 이제 이렇게 모았는데 특기할 것은 성남 이경성 선생님께서 저 부평의 그 조병창이라고 네. 일본인들이 해외에 세운 무기 공장이 두 군데가 있었습니다. 네, 네. 하나가 만주 지역에 있었고 하나가 이제 인천에 있었는데 부평이죠. 네. 그리고 평양에 있는 것은 인천 조병창 평양 지소입니다. 네. 평양에 따로 있었던 저희가 어렸을 때 조병창이라고 하는 그렇죠, 얘기를 그렇죠. 좀 들어봤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그것이 얼마나 이 일본인들이 우리 인천에다가 어떤 군수 산업을 집약화시켰는가 하면은 탱크, 자동차, 뭐 박격포, 심지어는 잠수함까지도 만들었었어요. 네. 그러자니까 이 쇠, 구리 뭐 이런 것이 많이 필요했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일제가 중국에 있는 그 온갖 쇠붙이는 전부 다 실어서 부평으로 가져왔던 거예요. 네. 그 가운데에 지금의 그 시립박물관 앞마당에 있는 이 철제 범종들이 있었던 거죠. 네. 그것을 성남 선생님이 발견하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시립박물관에 또 가져오셔서 아직까지 남아 있습니다. 아마도 그렇게 큰 철종은 뭐 그렇게 드물게 보는 거가 되겠어요. 그렇게 모아가지고선 한 것이 나중에 보면은 이제 한 뭐 600점 가까이 이렇게 돼서 그래서 이제 개관 준비를 했던 거죠. 네. 네. 그럼 그렇게 이제 준비를 해서 네. 개관은 언제 하게 된 겁니까? 이제 1946년 4월 1일 날 개관을 했죠. 그리고 이제 뭐 거기서 전시회도 하고 무슨 또 미술 전시회 뭐 하는 것도 또 뭐 이렇게 전시를 하고 유물 물론 전시를 했고 그랬는데 6.25 전쟁이 이제 맞닥뜨리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됐는데 관장이었던 그 이경성 선생님이 피난을 못 가셨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만 적치하에서 박물관에 근무하는 그러한 또 일이 있었고 그래서 이 물건들을 전부 다 유물들을 방공호에 갖다 놨다가 네. 나중에는 또 송림동에 또 이거 이전하고 그랬다가 일사후대 때 같이 이제 안전하게 남쪽으로다가 이렇게 물건들을 이송하고 나중에 가져온 것이죠. 네. 참 우여곡절도 많았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한 말씀을 들어보니까 네. 거의 70년, 네. 69년 정도가 지난 건데 네. 그렇게 그분들의 예. 우리 선조분들의 그런 또 노고가 없으면 노고가 없었다 그러면 그럼요. 그런 유물들이 지켜질 수가 없었고 그렇죠. 그렇게 지켜져 온 것들이 지금까지 이어진 거군요. 그렇습니다. 예. 그럼 지금 이제 그렇게 우리 선배 네. 우리 분들이 많이 간직해온 이 시립박물관인데 네. 그럼 이제 앞으로 네. 이 박물관을 어떻게 이제 끌고 가실 건지 그 부분도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원래 이제 박물관의 이 일반적인 기능이라고 하는 것이 유물의 수집, 또 보관, 해석, 그다음에 전시, 그리고 요새 또 강화가 되어 있는 교육 사업 뭐 이런 것이 되겠죠. 그래서 뭐 그러한 그 박물관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어떻든 기능은 기능대로 해 나가면서 한편으로는 이 박물관이라고 하는 것이 지역사회의 어떻든 집단적인 기억을 보관하고 있는 두뇌다.
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의 사회가 다 뭔가 이 그 실익을 추구하고 이익이 나지 않는 기구 기관은 뭐 쓸모가 없다. 뭐 이런 식으로다가 이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네. 실상도 사회에서 그런 대접을 하고 있고, 하지만 사실 위급한 경우를 보면은 제일 먼저 이렇게 이 부시는 데가 또 박물관이에요. 네. 먼저 번 저기 어딥니까? IS 네. 요새 그 문제가 되고 있는 네. 그네들이 메소포타미아의 유적들을 전부 다 부순 일이 있죠 최근에. 네, 그렇습니다. 예, 뭐 예, 전쟁하는 거 그렇다 치더라도 예, 그런 이 그걸 왜 부시냐 문화 발사를 말이죠. 하고 예. 예. 그걸 부시는 이유가 있는 거죠. 나치가 역시 마찬가지로 문서를 전부 다 불태워요. 네. 그렇죠. 또 뭐 이 근래에 20세기 들어와서 그 파쇼 국가들이 보면은 또 그런 일을 많이 자행하는데, 그것은 결국 뭐냐 하면은 박물관이 아무 쓸모가 없는 기구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아니라 네. 가장 그 시대를 증언하고 그 시대의 진실과 역사와 정의를 담아놓은 곳이 바로 박물관이고, 네. 그래서 역사의 어떻든 난폭자들은 맨 먼저 박물관을 부시는 것은 박물관이 두렵기 때문이죠. 아, 그게 어떤 문화적인 그런 그렇죠. 부분이 담겨 있기 때문에 예, 그런 예. 거군요. 예. 그래서 오히려 우리로서는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 사회가 키우고 가꾸고 발전시켜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바로 뭐냐면 가령 박물관, 도서관, 뭐 과학관 이런 것들은 정말 참 이 좀 사정이 어려워도 온 시민들이 다 함께 마음을 합쳐서 보존하고 그것을 가꿔서 후세들에게 두 번 다시 그러한 역사적인 전철을 밟지 않게 하는 교육의 장으로서도 남겨두어야 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우리 사회가 너무 각박하게 돌아가고 있고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만을 추구하고 하다 보니까 그렇죠. 예, 그런 문화적인 부분이 사실 뒷전으로 쳐지는데 네.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군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문화적인 수준이 높은 나라일수록 엄청난 투자를 합니다. 박물관, 자연사 박물관, 과학관, 생물관 이런데 네. 특히나 이 역사 박물관은 정말 길이길이 보존해야 될 그러한 지역 사회의 두뇌이고 또 뭔가 우리가 길이길이 될 어떤 기념할 그러한 그 장소라고 알겠습니다. 예, 그렇군요. 이제 다른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예, 그 한국 시인협회 심의위원이시고 지금 이제 시인으로 활동도 하고 계시는데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제가 그 청년기에는 이렇게 뭐 문학의 뜻을 두고 시를 쓰다가 박목월 선생님 문화에서 이제 심상이라는 잡지가 있는데 그를 통해서 문단에 나와서 80년대 중반까지 열심히 하다가 지방지의 문화부장이 됐었어요. 그래서 보니까 이 시적인 문장과 신문의 산문적인 문장이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산문적인 문장이 그렇게 매료가 되더라고요. 그런데다가 특히 지역의 모든 어떤 현안들을 문자로 썼을 때 그것이 즉각 현실에 반영되는 것을 보고 참 매혹을 당했었죠. 말하자면 신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역사 공부를 하게 되고 그래서 뭐 시쓰기를 정말 참 이렇게 좀 소홀히 하게 되고 오히려 지역사 공부하는데 좀 이렇게 뭐 방향을 바꿨다고 할까요? 뭐 그렇게 됐습니다. 그렇게 하시면서 그럼 시인으로 활동을 하시다가 그 이제 언론사에도 근무하시고 또 그러고 나면서 또 추후에 향토사학자로 이제 변신을 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 계기가 사실은 어느 날인데 모 교육감께서 그 교장 선생님들을 이제 모시고
강연을 하시는데 와서 좀 들으라고 해서 저도 갔었어요. 네. 근데 그 교육감님께서 인천에는 3.1 운동이 없었다. 참 부끄러운 도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제가 명색이 그때 문화부장인데 네. 과연 정말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다음서부터 우리 그 문화부 팀들한테 지면을 맡기고 저는 3.1 운동만 쫓아다녔어요. 몇 개월을. 네. 그래서 쭉 뭐 서울, 부산 뭐 안 가본 데가 없습니다. 자고 문서가 있던데 나 찾아가 봤는데 결과가 뭐냐면 1919년 3월 6일부터 해서 4월 초까지 매일같이 만세를 불렀던 거예요. 네. 인천에서요. 인천에서요. 네. 근데 특히나 이 인천에서의 만세가 왜 중요하냐면은 인천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군수기지 도시입니다. 여기가. 네. 말하자면 대륙 침탈의 교두보예요. 뭐 제분공장 있죠, 제철소 있죠, 조병창 있죠. 네. 그래서 치안이 경찰하고 헌병의 이중 치안입니다. 아주 삼엄하죠. 네. 그러니까 시골에서 물론 그걸 폄하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시골에서 만세 불렀을 때의 그 긴장감하고 인천에서 만세를 부른 거하고는 네. 사실은 좀 차이가 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럼요. 어떤 희생이나 이런 부분도 예, 다 예, 아주 예. 감내를 아주, 하고서 네네네. 그 시작을 해야 되는 상당한 거죠. 그 용기가 네. 더 필요했었죠. 그랬는데 자관 한 달 내내 만세를 불어서 그 제가 봉직하고 있던 신문에다가 양면에다 실었더니 창녕 초등학교의 그때 동창 회장이 심정구 회장님이셨어요. 네. 말씀하시기를 그게 사실이냐고 여쭈길래 그게 사실입니다라고 말씀을 여쭙고 자료를 갖다 드렸더니 다음 해에 인천 창녕 초등학교 교정에다가 인천 3.1운동 발상지 비라는 거를 세우시고 네. 저를 부르셔서 감사패를 주셨어요. 네. 신문기자 하면서 그렇게 흐뭇하고 기쁜 날이 없었고 네. 야 인천사를 더 공부를 해뒀구나. 그래서 그 다음서부터는 이제 그 인천 지역의 얘기를 더 공부를 하게 되는 네, 계기가 됐던 것입니다. 그 지금도 창녕초등학교에서는 3.1 운동을 맞이하면 거기서도 지금 기념식도 개최를 하고 네네네, 그렇죠. 그런 게 그때 우리 조 관장님께서 그런 부분들을 역할을 하셨군요. 예. 뭐 일조를 했다면 이제 그런 건데 네. 어떻든 저는 우리 인천의 선대들이 참 외지에서 다들 오셨지 않습니까? 인구의 네. 80%가 외지에서 오셨는데 그만큼 꿈을 갖고 용기를 갖고 고향을 떠나오신 개척 의지를 가진 분들이고 또 인천에 오셔가지고는 1919년에 조국의 독립을 생각하면서 또 그렇게 과감하게 만세를 불렀다고 하는 것도 자랑스러운 네. 일이고 인천에 어떻든 그 긍지를 갖게 하는 일이었고 제가 신문기자 노릇을 하면서 그 일단을 조금이라도 이렇게 처음으로 밝혀서 세상에 알려드렸다고 하는 것이 보람이면 네. 큰 보람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새로운 걸 듣고 배웠습니다. 네, 네. 예, 그러면 이번에 그 시립박물관에서 특별전을 기획하고 계신다라고 네, 하는데 네. 그 내용을 좀 짧게 정리를 네, 해주시죠. 네, 네. 저희가 이제 그동안에 근현대에 관련된 특별전을 많이 열어왔는데 그 중에서도 이번에는 그 청일전쟁 때 침몰한 영국의 그 상선이 있습니다. 고승호라고. 네. 그 전시회를 5월 27일부터 7월 19일까지 저희 박물관에서 열게 됩니다. 아시다시피 1894년에 일어난 청일전쟁 때에 그 이제 동학 농민 그 봉기가 있었었죠. 그때에 충남의 아산에서 일본군과 청나라군이 이제 서로 대치 중이었었는데 그때 지원병을 이제 이렇게 실어 나르기 위해서 천국에서 파견한 것이 인도 차이나 증기 선박회사라고 있어요. 네. 거기서 이제 임대한 건데 그 배에다가 이제 그 청나라 병사들을 이끌고 갔는데 일본한테 이제 침몰당한 거죠. 네, 예. 그래서 약 울도 앞바다, 인천 예. 울도 앞바다에서 900명이 세상을 떠났어요. 네. 그래서 청일전쟁이 발발하게 되는데
이 고승어전을 왜 전시회를 하냐 하면 우리가 보통 사회에서는 고승어전 그러면 보물선으로 알고 있어요. 네, 흔히 거기에 그렇게들 뭐 알고 있죠. 군자금이 많이 들어가 있다고. 네. 그래서 그걸 수습을 해봤더니 사실 그거는 아니었고요. 네. 저희 박물관에 그 유물들이 다 있습니다. 아, 네. 그래서 이제 그것을 다 시민 여러분들한테 공개하고 또 목포에 그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가 있는데 오는 8월부터 10월까지 또 목포로 옮겨서 또 다시 전시회를 하려고 네. 그래요. 근데 고승어전을 왜 전시하느냐? 청일전쟁이 우리 인천 앞바다에서 벌어졌지만은 그 당시에 그 전쟁이 향후 우리 민족사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가 하는 것을 사실을 알지를 못했었죠. 네. 그리고 또 오늘날 우리가 그 지금 한 세기 전의 전쟁을 바라보면서도 기껏 보물선이라고 알고 있는데 네. 그것이 아니라 동북아의 이 높은 그 국제 정세가 이렇게 그 파고가 높아지고 있습니다만은 그때와 지금과 거의 다를 것이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봐서 역사적인 어떠한 그 진실을 알고 네. 우리가 역사에서 두 번 다시 그러한 그 전철을 밟으면 안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어떤 생각에서 이번 전시회를 마련했습니다. 네. 네. 오늘 저는 조 선생님을 통해서 네. 우리 인천의 역사 또 그리고 향토사학자로 변신하신 과정을 들으면서 많은 것들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인천은 또 문화 발전이 또 네. 가장 중요한 게 아닌가. 우리가 네. 더욱더 우리 문화와 또 박물관 등 이런 부분들에 관심을 갖고 또 지역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네, 해봤습니다. 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